이어서 길건우 FR 자산관리 대표 이주호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과 함께 개장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길건우 대표, 이 시각 특징주 어떤 종목 볼까요? 이제 저 밑에 바로 네. 나오는데요. 펩트론. 네. 네, 나오는데 사실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가 그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사랑 일라이릴리랑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이거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펩트론 측에서 계속 주주 소환도 보내고 일라이릴리 측에서 이제 답변서도 받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또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괜찮다, 기술적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일라이릴리 측에서 이제 공식 확인받은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카무루스랑 펩트론이랑 기술 간 차이가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주 네. 1회에 맞던 거를 얘네들 기술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기 지속형. 장기 지속형. 왜냐면 사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이렇게 계속 찌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조금 편한데 네. 그 카무루스께 네. 주사기를 쓰면요 좀 큰 주사침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요. 그러면 주사침이 크면 아파요. 네. 작으면 덜 아파요. 네. 근데 펩트론은 작은 거 써도 된대요. 작은 바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르고 네. 그로 인해서 되려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때 한 4에서 6%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게 얘네들 계약이 조금 나왔으니까 예. 우리도 그 정도 이상은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그래도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술력은 살아있다. 네, 살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프리마켓에서 조금 움직였고요. 네. 이런 뉴스 때문에 사실은 좀 뭐 30% 이상 뭐 하락을 막기도 했지만 좀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언제냐라는 그렇죠. 게 시장에서는 분명히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이제 계속 이제 기존처럼 정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이런 흐름은 안 나오겠지만 박스권을 조금 형성하는 구간이 될 것 같다라는 관점입니다. 길건우 대표는 어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목했던 건 일라이릴리 때문에 주목한 것은 맞죠? 맞잖아요. 네. 근데 기술력이 있더라도 그 재료는 소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로 가격을 좀 볼까요? 이 정도에서 좀 받아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주시켜볼지. 지금은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받아도 같고요.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의 60일선을 찍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라이릴리 측에 대한 답변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뭐 비교 분석도 들어갔고. 네. 근데 이제 24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찍었었는데 거기까지는 살짝 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펩트론 봤고요. 이 시각 특징주 이주호 본부장은 어떤 종목 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CJENM 한번 CJENM.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OTT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알령 해제와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OTT와 관련해서 어떤 중국과의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예.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국내 OTT 기업 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저는 CJENM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웨이브와의 합병에 대한 부분들. 네. 사실 KT가 반대를 해서 사실 그게 합병이 안 된 지가 지금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티빙이랑 웨이브 합병은.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러한 OTT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금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이재명 대통령께서 뭔가를 낸다고 한다면 당연히 먼저 빠르게 움직일 쪽은 저는 CJENM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관련 정책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다음 타자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CJENM이 5월 달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외국인 기관이 엄청 사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은 5월 20일쯤부터 사기 시작했고 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5월 말부터 지금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공교롭게 대선 결과 전에부터 좀 샀다라는 점. 네, 네,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여기서 멈춰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AI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정책주를 나는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좀 후속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사실 주가는 되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프로야구의 인기, 올해에도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CJ ENM의 이 티빙과 관련된 매출이나 실적 그리고 웨이브의 합병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CJ ENM입니다. 지금 이주호 본부장이 주목한 이유는 OTT 쪽의 얘기입니다. 웨이브와 티빙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와 함께 중국 정도의 이제 우리가 막 지금 한알령 얘기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사업의 비즈니스가 가게 되는 그런 큰 재료가 하나 있다. 실제로 지금 CJ ENM도 움직이지만 CJ도 6%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또 올리브영 재료와 함께 가고 있어서 CJ 그룹들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CJ 또 CJ ENM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주사 테마가 꺾이지를 않는데요. 오늘도 여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지주사 없는데 하시겠지만은 길건우 대표 지금이라도 뭐 하나 챙겨야 됩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 이제 발의됐잖아요. 아직 네. 통과까지 일주일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오리온홀딩스가 8% 넘으면서 또 달리고 네. 있는 중형으로 약간 온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이제 대형단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급이 오지는 않는 것 같고 이제 중형단으로 왔다라는 거는 중형단. 네. 언제든지 손바뀜을 준비하고 있다. 아, 예, 새로운. 라는 네. 관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 그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진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일주일 남은 구간 동안에 새로운 뉴스가 또 뭐가 나올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지금 재료가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뭐 코스피 5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진짜 코리아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지금 거의 이틀 연속 1조 원 이상 그 현물에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이게 만약에 이제 시작하는 순간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살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주사는 그래도 갖고 있는 걸 조금 팔아야 되는 시기지 않나라고 이제 오히려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중형도 안 돼요. 아, 좀 이제는 살짝. 신규도 안 된다. 신규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일주일밖에 없다.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네. 네, 그러면 조금 이때는 차익 실현하고 다른 걸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지주사는 아니지만은요, 이 카카오 그룹 전체를 한번 오늘 조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 카카오 정말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의 대명사잖아요. 이 카카오 하나를 가지고 몇 개를 먹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오랜만에 다 오르고 있네요. 예. 카카오 더는 못 쪼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카카오를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카카오 그룹의 약간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오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소화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 쪼개기 상장으로 질타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연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를 쪼갤 수 있냐에 대한 부분도 좀 시장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지주사 얘기를 하셨는데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지주사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돼 나쁜 있는 지주사죠. 네, 그렇죠. 약간 약간 밸류업의 취지도 어긋나고 네.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함께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사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표에 보면 저 세 네. 개를 다 카카오한테 그렇죠. 합쳐야 돼요. 네, 원래는 그게 맞는데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질타를 받았고 사실 지주사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하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지주사네요. 지주사들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건 맞는 건데 예. 사실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 카카오는 다른 거보다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텐센트가 SM 지분을 취득했죠. 하이브 지분을. 네. 하이브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 사실 SM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지분에 텐센트 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SM과 카카오와 이제 중국 텐센트와의 연결고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J ENM처럼 지금 한알령 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SM이 만약에 중국과의 어떠한 뭔가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잘 벌게 되면은 당연히 최대 주주인 카카오가 좋겠죠. 그리고 지금 카카오 엔터도 저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결국에는 SM이랑도 하겠지만 카카오 엔터랑도 프로모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숨겨진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인 퍼즐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흥행을 하고 있어요. 손석구 씨랑 김다미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네. 그게 이제 카카오 엔터에서 제작을 했는데 카카오 엔터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드라마가 만약에 과거의 기생충처럼 예. 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혜는 고스란히 카카오 쪽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는 뭐 카카오의 그룹에 대한 부분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카오 엔터랑 그다음에 SM과 연결고리 한알령의 제 기대감으로 카카오도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 그룹주 다 점검해봤고요. 반도체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지난 주말 나온 리포트를 보면 올 2분기 실적 컨센을 드라마틱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렵다고 해도요, 길건우 대표 네. 그래도 한 7, 8% 올렸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25% 정도 상향 조정인데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외국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 지금 오늘도 하이닉스가 또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반도체 보조금을 반도 더 깎겠다 또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다 어떻게 일단은 무시하고 우리 반도체 실적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보조금 얘기는 네.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불확실성이 사실은 시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불확실성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굉장히 크게 반응합니다. 네. 근데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뭐가 다, 뭐 그거 지금 당장 아니잖아.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 괜찮다라는 게 계속 찍히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에서 찍히고 있었고, 그다음에 1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다 찍혔어요.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 얘기가 분명히 이때 또 나왔는데 올해 그대로 다 집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지금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나서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졌잖아요. 이게 사라지면서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인덱스를 사듯이.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에서 가격이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쪽에서 원래 DDR4랑 낸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물건이 풀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격 굉장히 안 좋은데 레거시 안 좋을 수 있겠는데라는 게 조금 올해 상반기 때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5월 달에 숫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HBM도 많이 팔렸지만 레거시 쪽도 D램이랑 낸드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이렇다 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중국 쪽의 수율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플러스 알파로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의외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6만 원 찍었잖아요. 네. 62,000원 정고점 뚫냐 마냐에 따라서 뭐 이제 더 탄력을 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반도체 보조금 축소라는 불확실성 재료는 있지만 길건우 대표는 주식이라는 게 좋을 때는 외면하죠. 맞아요. 네, 그런 건 네. 모르잖아. 이러면서 지금 일단은 가도 된다. 하이닉스 네. 따라가 보자. 네. 반도체주 오늘 정말 또 좋으면서 시장 이끌고 있고요. 자, 두 분의 개장 키워드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공교롭게도 비슷합니다. 길건우 대표도 이재명 정부 정책, 이주호 본부장도 정부 정책주 순환. 이게 또 말이 맞는 게 지금 지역 화폐주 뭐 앞서도 봤지만은 다 날아가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거 지주사로 또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주호 본부장부터 할게요. 네. 야, 이렇게 강력합니까? 정책 테마, 정책주의 힘이? 정말 이번 정부의 좀 약간 힘이 주가 좀 부양? 더 강력한 네.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가 부양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5천이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특히나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지주사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폭발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과연 저걸 따라갈 수 있겠냐. 지금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하나 같은 경우 지금 20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갈 수 있냐를 생각해보면 약간 글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CJ ENM이라던가 OTT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한 번쯤은 좀 쓰나미가 돌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올라간 거 따라가기보다는
뭐 물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시고 한번 네. 더 가지 않을까 하고 투자해볼 수 있겠지만 뭐 저쪽보다는 오히려 덜 오른 쪽을 새로 공략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싶어서 네. 그러한 쪽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OTT도 될 수 있겠고 네. 과거에 웹툰 관련주들도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라던가 이런 반도체 쪽에서 저는 해답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시장이 1.8% 급등하면서 2,860선입니다. 뭐 이러다가 정말 3,000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2차 전지 한 섹터만 지금 팔았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다 가는데 2차 전지만 이걸 2차 전지를 가야 됩니까? 안 아니 올랐으니까. 2차 전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아니에요. 이게 좀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또 일론 머스크 이슈가 예. 나와서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저런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를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저렇게 파란불 킨 거보다는 오히려 빨간불 킨 네. 쪽에서 좀 덜 오르는 섹터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많이 덜 올랐어요. 물론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보시면은 아직 많이 못 오른 종목 많아요. 특히나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지금 최근에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네, 낫다. 아직 네. 한참 가려면 멀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 산업이 커지고 AI 시장이 커지게 됐을 때 온디바이스 AI 제품군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제품군들이 늘어났을 때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노공업, TSA, ISC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시세도 많이 안 나왔고 네.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울고 있는 것이 2차 전지이기도 하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또 그 두 남자의 갈등 때문에 우주항공 쪽도 지금 오늘 이 판에서 좀 울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대, 한화 시스템도 영향을 좀 함께 받고 있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2.7%. 그리고 아마 이 HVM이 가장 낙폭이 커요. HVM이 한 11%, 12%. 역시 이것도 이제 뭐 스페이스X 발목 잡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파란 쪽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하락 쪽도 보도록 하겠고요. 길건원표 지금 네. 앞서 네. 불과 한 3분 전에 지주사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시세가 좀 나가지고 아까 들어갔으면은 아, 3, 근데 4% 이게 먹잖아요. 네. 저도 야수의 심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달리고 있는 애들 잡는 거 네. 아쉽기는 해요. 아쉬운데. 지나가는 거 보면 너무 아쉽긴 네. 한데 잡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비슷한 게 이재명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많이 밀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건 사실은 30조 추경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중에 한 15조 정도는 지역 민생에 풀 거다. 그러면 이제 지역 화폐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얘기가 나오면서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올 게 사실은 많습니다. 추경에 지역화폐 자금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신재생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포함이 됐었고요. 기후에너지도. 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컨텐츠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바톤 터치하는 구간은 분명히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구간에 안 간 애들을 미리 잡는 게 저는 낫다라는 주의인 거고.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자동차랑 LNG 프로젝트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를 따져 보셔야 되는데 G7 정상회의에 어찌됐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외교 전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트럼프랑 얘기는 하긴 할 거예요.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피해보고 줄 건 주고 이랬던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대표적인 게 저는 자동차랑 LNG라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 덜 움직인 쪽으로 가서 미리 기다리는 게 솔직히 덜 쫄릴 것 같아요. 지주사는 그래도 2차 전지는 안 되고요. 저 2차 전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단 살려고 오겠다. 네, 자동차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 현대차랑 네네네. 현대모비스랑 예. 잘 가거든요. 예.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자 정책 순환주 이야기해 주시면서 길건우 대표가 자동차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글로비스 지금 오토에버 부품주까지 가고 있는 이유가 아마 미중 실무진 협상에 대한 맞아요. 기대도 좀 함께 있다는 점. 거기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관세 협상 부분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것까지 기대감이 함께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